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그만한 목소리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책 이름은 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작가 글 그림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은 지는 좀 됐는데 굉장히 슬프면서도 약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 책은 약간 그림이랑 같이 봐야지 훨씬 더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는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읽어드릴 건데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코코는 초인종 소리를 알려줘요. 아, 누가 왔나 봐요. 초인종이 울리면 코코는 제 눈앞에 와서 야옹이라고 울어요. 알아채지 못하는 제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전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2살 때 열병을 앓고서 귀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옆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요.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엄마는 말을 해보지 못한 제 혀가 굳을까봐 설탕을 입 주변에 묻혀 빨아먹는 연습을 하게 했어요. 계속 움직여야만 혀가 굳질 않으니깐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낼 수 있게 제 손을 엄마의 목에 갖다 대고 그 울림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선 다시 제 손을 제 목에 갖다 대고 비슷한 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연습을 쉬지 않았어요. 그냥 놀고 싶었던 저와 하나라도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엄마. 아무도 모르는 나와 엄마만이 아는 시간.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지루하고 힘겨웠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하지만 자라면서 가는 길마다 높고 두꺼운 벽이 나타나고 또 나타났어요. 그 벽을 하나씩 매번 부딪혀가며 허물었고 그럴수록 마음의 반창고가 하나 둘 늘어났어요. 결국 한계라는 큰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무거운 벽을 이겨내기엔 제게 남아있는 힘이 없었어요. 결국 가장 좋아했던 학교, 어렵게 합격했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그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현실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 여러 실망이 마구마구 뒤엉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쓸쓸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어설픈 이력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뿐 어떤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를 아무도 원하지는 않았어요.
모두에게 거짓말 당했죠. 그때의 세상은 저에게 너무 거칠었고 차가운 잿빛이었어요. 그 후로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멍하니 집에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시작하게 된 블로그.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많은 예쁜 이름들 중에서 딱 떠오르는 이름 하나 구작가.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당당하게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내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림으로 희망을 주고 싶어. 제 모든 소망을 담은 이름 구작가. 그 이름으로 모든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매달 받은 용돈 5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시절. 그때 블로그를 통해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싸이월드 스킨 작가라는 직업을 알려주더라고요.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일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1년 내내 스킨 작가로 일하는 동안 보수는 정말 적었어요.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꿈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점점 지쳐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제 마음을 대신한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요. 그림 제목도 다 귀찮아로 해버렸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그림이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 통장에 찍힌 숫자,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 번 볼을 꼬집어보기도 했어요. 진짜일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제 그림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해요. 그때 제게 희망과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때 받은 사랑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늘 잿빛 같았던 세상이 서서히 분홍빛이 되었어요. 항상 친구들 자식 자랑을 듣고 살아온 엄마. 엄마는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고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죠. 그런 엄마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할 수 있고 고마운 친구들에게 밥도 살 수 있고 타인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이 모든 것이 무척 감사하게 느껴져서 제가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 그림으로 조금씩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기분 좋은 봄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싸이월드의 하락.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떠났어요. 항상 진동이 울리던 핸드폰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분홍빛이었던 세상이 다시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텅텅 빈 공간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 했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나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내 마음을 알아주던 그림도 낯설어졌어요. 그림 그리는 일에도 소원해졌어요. 가까운 사람도 만나기 거북해졌죠.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척 바쁘다가 한가해진 내 모습이 창피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길었던 공백, 날카로운 가시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 헤매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푸른 초원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리 가도 그 초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괴로워 교회를 찾아갔어요. 긴 시간 동안 혼자 실컷 펑펑 울며 기도를 했더니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 난 아직 어린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잖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예전에 간절했던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나라에서 저를 위한 마련한 최소한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민망하게 서 있는데 친절하게 제게 다가와준 뇌성마비 여직원. 전 그분의 삐뚤빼뚤한 입모양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입모양이 정확해야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녀는 저를 위해 또박또박 한 글자씩 힘껏 힘을 주어가며 천천히 글씨를 써 나갔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장애는 아니었지만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 장애를,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듯 했어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 같았어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 진심을 가득 담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열정이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잔뜩 쌓였던 전구를 환하게 밝힌 것처럼 남의 조건과 환경을 부러워하다 보니 부러움이 비교가 되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진 게 아닐까?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없다고 생각한 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렇다면 직접 내 발로 찾아서 꿈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한 나라 한 명의 꿈을 하나씩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야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되고 싶은다. 라는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0개의 나라에 가는 걸 목표로 삼고 한 나라 한 나라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술 선교 프로그램의 네 번째 나라였던 필리핀.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도중 한 친구에게 조심스러운 권유를 받았어요. 그쯤 야매증도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유 없이 자주 부딪히고 다쳤거든요. 친구가 옆에서 손짓을 해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경선아 병원에 가봐 늦기 전에. 병원? 무슨 병원? 안과에 가봐. 느낌이 안 좋아. 친구의 걱정스러운 권유에 어리둥절했지만 검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 두렵고 궁금한 마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녹내장의 증상이 제 증상과 무척 비슷했어요. 걱정을 안고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죠. 검사 결과는 녹내장이 아니래요.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무척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녹내장이 아니래잖아. 다행이야. 엄마? 뭐였더라? 망막 색소변성증? 이러는데 엄마의 떨리는 입술을 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개그맨 이동우의 다큐멘터리.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의 아픔이 담긴 방송. 그 방송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설마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동우, 그 분의 병명과 나의 병명이 같더라고요. 괜찮아, 뜻이 있겠지. 처음에는 스스로 다독이려고 주문을 걸어봤어요. 그렇지만 왜? 어째서 왜 나야?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청각장애 하나로도 이렇게 충분히 버겁게 살았는데 소리가 없어도 예쁜 옷을 사 입는 즐거움, 독특한 소품을 사 모으는 재미,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소소한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겨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는데 많은 행복들을 왜 모두 앗아가는 거야? 내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눈을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잿빛으로 느껴졌던 세상이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느껴졌어요.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림마저 못 그리게 된다니. 감당할 수 없는 분노만 마음속에 커져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필리핀 선교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와서 취소를 할 수 없었기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가득 찬 새까맣게 탄 마음을 안고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때는 타인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요.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남자아이. 저는 사진작가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수줍게 웃으며 소년이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림 한 장을 소년에게 그려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그림이 그저 너무 좋았는지 밥도 먹지 않고 한참을 보더니 소중하게 가슴에 품에 감싸 안았어요. 그때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제 마음에 가득했던 빨간 덩어리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소년도 저렇게 꿈을 꾸며 좋아하는데 제게는 그래도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년 덕분에 조금은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와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를 물끄러미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이제 어린아이도 아닌 다 큰 딸이 엄마를 챙겨드려야 하는데 귀는 아예 들리지 않고 눈은 언젠간 안 보이게 될 거고 암흑 속에 살면서 어쩌면 저는 엄마에게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할지 모르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날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계속 기도도 했어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퉁퉁 부은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 생각해보니 한 번도 첫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처음 첫눈을 보니 그 눈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그제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 첫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엇을 본다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련했던 내 마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의 선물. 첫눈이 제게 선물이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물.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한 눈. 그 눈이 제 마음을 차곡차곡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앞으로의 시간은 행복하게 살아보자. 아무런 후회도 없이. 눈이 안 보이게 된다고 해도 미련이 안 남게 살자. 눈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모두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다 읽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책을 읽는 동안 다 주무셨겠죠? 일단 너무너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고요. 그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